아이고, 손목이야. 엄마가 50년을 명절 음식 했어. 이제는 그만하고 너희들 집에서 해라. 엄마도 힘들다. 올해 추석 음식은 각자 분담해서 가져오너라. 78세 김말자가 평생 처음으로 이 말을 꺼냈을 때 며느리들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어머니, 배달시키면 안 돼요? 마트에서 사갈게요. 50년간 혼자 준비했던 명절 상차림, 그 무게를 이제야 알게 될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78세 김말자 씨는 눈을 떴습니다. 몸이 무겁고 허리가 뻐근했지만 일어나야 했습니다. 오늘은 추석 사흘 전이었습니다. 에휴, 벌써 이 시간이네. 말자 씨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자 어제 사온 재료들이 가득했습니다. 쇠고기 3kg, 닭 2마리, 각종 나물 재료들. 올해도 20명은 올 텐데 이걸로 모자라진 않겠지. 말자 씨는 앞치마를 두르고 칼을 꺼냈습니다. 50년입니다. 50년간 명절마다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시집온 28살부터 지금까지. 며느리는 새벽에 일어나야 한다더니 내가 할머니가 되어서도 이러고 있네. 말자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처음엔 시어머니를 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엔 혼자 했습니다. 새 아들이 장가를 들었지만 며느리들은 거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워낙 잘하시니까 저희가 끼어들 수가 없어요.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칼로 물을 썰기 시작했습니다. 도톰하게 나물 무침용으로. 손목이 욱신거렸습니다. 요즘 부쩍 손목이 아팠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여기저기 아프네.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이틀 후면 명절이었습니다. 오전 7시가 되었습니다. 3시간 동안 나물을 다듬고 고기를 재우고 전 부칠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남편이 일어나 부엌으로 왔습니다. 벌써 일어났어? 응, 할 게 많아서. 또 새벽부터 시작했구만. 몸 상하겠어. 괜찮아. 익숙해. 남편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50년간 봐온 풍경이었으니까요. 오전 10시 말자 씨는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산 재료로 부족한 것들을 더 사야 했습니다. 말자 씨, 또 오셨네요? 단골 생선가게 주인이 반겼습니다. 응, 명절이라 바쁘네. 올해도 혼자 다 하세요? 뭐, 그렇지. 며느리들은 안 도와줘요? 말자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바쁜가 봐. 하지만 속으로는 서운했습니다. 장바구니가 무거웠습니다. 생선 5마리, 과일 1박스. 계단을 내려가는데 발이 헛디뎠습니다. 아! 말자 씨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손을 짚었습니다. 손목에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아야! 장바구니가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말자 씨, 괜찮으세요? 주변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손목이 아파요. 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엑스레이를 찍고 의사가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손목에 금이 갔습니다. 골절까지는 아니지만 최소 석 달은 무거운 건 못 드십니다. 석 달이요? 네, 깁스까지는 안 해도 되지만 보호대는 착용하셔야 하고요. 말자 씨는 깁스 대신 보호대를 찬 손목을 바라봤습니다. 이틀 후가 추석인데 의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요리는 절대 안 됩니다. 칼질, 무거운 냄비 들기 다 무리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말자 씨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떡하지?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명절 음식을 못 만드는 상황이. 저녁이 되어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큰아들아, 엄마가 손목을 다쳐서 병원 다녀왔어. 네.
많이 다치셨어요? 금이 가서 석 달간 무거운 거 못 든대.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병원비 보내드릴게요. 괜찮아. 근데 말이야, 이틀 후가 추석인데 엄마가 음식을 못할 것 같아.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각자 음식 좀 나눠서 준비하면 안 될까? 엄마 손목이 이러니까. 큰아들이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냥 배달시키시면 안 돼요? 제가 비용 드릴게요. 배달? 네, 요즘 명절 음식 배달 잘 나오잖아요. 편하게 그렇게 하세요. 말자 씨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큰아들아, 엄마가 50년간 해온 명절상을 배달 음식으로 차리라고? 어머니, 시대가 변했잖아요. 다들 그렇게 해요. 알았어. 엄마가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둘째 아들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저 둘째예요. 둘째야, 엄마가 손목 다쳐서 이번 추석 음식을 못할 것 같아. 네, 많이 다치셨어요? 금 가서 석 달 무거운 거 못 든대. 그래서 이번엔 각자 음식 좀 나눠서 준비하자. 둘째 아들도 망설였습니다. 어머니, 형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형님은 배달시키래. 아, 그럼 형님 말씀대로 하시죠. 제가 비용 보태드릴게요. 말자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마지막으로 막내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늦게 전화 주세요? 막내야, 엄마가 오늘 손목 다쳐서 병원 다녀왔어. 네. 어머니, 어디 다치셨어요? 많이 아프세요? 손목에 금 가서 석 달 무거운 거 못 든대. 어머니, 제가 지금 갈게요. 아니야, 괜찮아. 근데 이틀 후가 추석인데. 막내 아들이 바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사흘 전부터 가서 도와드릴게요. 뭐? 어머니 혼자 못 하시잖아요. 집사람이랑 같이 갈게요. 말자 씨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그날 밤 말자 씨는 세 아들 며느리들에게 단체 문자를 보냈습니다. 추석 음식 분담합니다. 큰애기는 전류, 둘째애기는 나물류, 막내애기는 국과 찌개. 당일 오전 10시까지 가져오너라. 문자를 보낸 후 답장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큰 며느리에게서 먼저 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번 주 애들 학원 발표회가 있어서 너무 바빠요. 저는 마트에서 사갈게요. 둘째 며느리에게서도 왔습니다. 어머니, 나물도 요즘 마트에서 다 팔아요. 제가 사갈게요. 막내 며느리만 달랐습니다. 어머니, 제가 내일부터 가서 도와드릴게요. 갈비찜이랑 잡채도 같이 만들어요. 말자 씨는 새 문자를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다들 바쁘긴 하구나. 다음 날 오후 2시 막내 며느리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막내 애기야 왔니?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까지.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한 거죠. 막내 며느리는 가방에서 앞치마를 꺼내 입었습니다. 어머니, 뭐부터 시작할까요? 글쎄, 갈비부터 손질해야 하는데.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앉아 계세요. 막내 며느리는 갈비를 씻고 핏물을 빼고 양념을 준비했습니다. 말자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막내 애기야, 내가 이렇게까지 해줘서 고마워. 어머니, 당연한 거예요. 명절인데. 다른 애들은 다들 바쁘다는데. 막내 며느리는 잠시 손을 멈추고 말자 씨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형님들도 바쁘시긴 하겠죠. 하지만 저는 어머니가 더 소중해요. 고맙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막내 며느리가 왔고, 네, 어머니 도와드리려고 왔어요. 수고한다, 막내 애기야. 저녁 식사 후 막내 며느리는 설거지까지 했습니다.
막내 애기야, 너 피곤할 텐데 그만하고 쉬어라. 괜찮아요, 어머니. 내일 또 할 거 많잖아요. 밤 10시가 되어서야 막내 며느리는 쉬었습니다. 어머니, 저 내일 아침 6시에 일어날게요. 남을 데쳐야죠? 응, 그래야 하는데.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좀 주무세요. 말자 씨는 막내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고맙다. 그날 밤 말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왜 막내 애기만 이렇게 해주는 걸까? 큰 애기도 둘째 애기도 모두 바쁘다고 했는데 막내 애기도 직장 다니고 아이들 키우느라 바쁠 텐데. 다음 날 새벽 6시 막내 며느리가 일어났습니다. 말자 씨도 일어나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어머니, 왜 일어나셨어요? 더 주무셔야죠. 추석 전날이 되었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이틀째 말자 씨 집에서 묵으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갈비찜이 완성되었고 잡채도 거의 끝나갔습니다. 어머니, 이제 송편만 빚으면 되겠네요. 송편은 내가 좀 도와야겠다. 어머니 손목. 괜찮아. 반죽은 내가 하고 나는 빚기만 할게. 두 사람은 송편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막내 애기야, 너 송편 정말 예쁘게 빚는다. 어머니가 잘 가르쳐 주셔서요. 내가 언제 가르쳐 줬니? 작년 추석에요. 제가 빚는 거 보시면서 이렇게 하면 더 예쁘다고 하셨잖아요. 말자 씨는 기억이 났습니다. 작년 추석 막내 며느리가 서투르게 송편을 빚고 있었습니다. 막내 애기야, 여기 이렇게 오므려야 예뻐. 네, 어머니. 그때 막내 며느리는 진지하게 배웠습니다. 다른 며느리들은 송편 빚는 것조차 거들지 않았는데 넌 착한 애야. 어머니, 제가 착한 게 아니라 어머니가 좋은 거예요. 두 사람은 미소를 지으며 송편을 빚었습니다. 오후 4시 큰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 큰애기예요. 응, 큰애기야. 어머니, 전말이에요. 제가 붙이기가 너무 어려워서요. 그래. 네, 그래서 마트에서 사갈게요. 괜찮죠? 말자 씨는 실망스러웠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알았어. 동그랑땡이랑 동태전, 호박전 사갈게요. 응. 전화를 끊고 말자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막내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형님이 전 사오신대요? 응. 그래도 가져오시잖아요. 말자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오는 거랑 만드는 거랑은 다르지. 그날 저녁 둘째 며느리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저 둘째 애기예요. 응, 둘째 애기야. 어머니, 나물 말이에요. 마트에서 보니까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 네, 그래서 그냥 사갈까 해요. 시간도 절약되고. 말자 씨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알았어. 시금치 나물, 고사리, 도라지 사갈게요. 응. 전화를 끊고 막내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말자 씨 얼굴엔 실망이 역력했습니다. 막내 애기야, 너만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어머니, 저는 고생이 아니에요. 즐거워요. 그래도, 어머니, 저는 어머니랑 이렇게 같이 음식 만드는 게 좋아요. 막내 며느리는 진심이었습니다. 제 친정 어머니랑은 이렇게 못 해봤거든요. 어머니랑 하니까 친정 어머니 생각도 나고. 말자 씨는 막내 며느리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막내 애기야. 밤이 되었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마지막 정리를 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내일 데우기만 하면 되겠어요. 막내 애기야, 너 정말 수고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마워요. 그날 밤 말자 씨는 잠자리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큰애기랑 둘째 애기는 왜 이럴까?
50년간 명절 음식을 만들어 온 말자 씨였습니다. 며느리들이 어렵다고 하지만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시간과 정성만 들이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정성이 없는 거구나. 말자 씨는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막내 며느리가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적어도 막내에게는 진심이구나. 나도 뭐라도 도와야지. 안 돼요. 손목 다치셨잖아요. 막내 며느리는 나무를 데치기 시작했습니다. 무나물, 숙주나물. 막내 애기야, 내가 어떻게 다 알아? 제 친정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 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절 음식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막내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는 귀찮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말자 씨는 막내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막내 애기야. 어머니, 제 친정 어머니는 평생 명절 음식 혼자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막내 며느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제대로 도와드리지 못했어요. 항상 친구들 만나러 가거나 남편 친구들 만나느라 바빴어요. 그랬구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후회했어요. 왜 그때 도와드리지 않았을까? 왜 함께 음식을 만들지 않았을까? 막내 며느리는 말자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는 제대로 하고 싶어요. 후회하고 싶지 않아요. 말자 씨는 막내 며느리를 껴안았습니다. 고맙다, 막내 애기야. 정말 고맙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추석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새벽 6시에 일어나 음식을 데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주무세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나도 일어났어. 말자 씨는 상차림을 도왔습니다. 갈비찜, 잡채, 송편, 과일까지. 막내 애기야, 정말 잘 만들었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오전 10시 큰아들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왔니? 큰 며느리가 마트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전 샀어요. 그래, 고맙다. 말자 씨는 봉지를 받아 부엌으로 갔습니다. 동그랑땡, 동태전, 호박전. 모두 냉동 제품이었습니다. 이걸 그냥 데우라는 건가? 곧이어 둘째 아들 가족도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응, 왔어? 둘째 며느리도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나물 샀어요. 응, 시금치나물, 고사리, 도라지. 모두 플라스틱 통에 담긴 제품이었습니다. 말자 씨는 아무 말 없이 받았습니다. 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막내 며느리가 만든 갈비찜과 잡채는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큰 며느리가 사온 전과 둘째 며느리가 사온 나물은 그냥 마트 제품이었습니다. 상 위에 놓으니 차이가 확연했습니다. 큰아들이 상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올해도 음식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말자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보기엔 그렇니? 네, 역시 어머니 솜씨는 최고예요. 말자 씨는 참았습니다. 차례를 지냈습니다. 모두가 절을 하고 음복을 했습니다. 어머니, 이 갈비찜 정말 맛있어요. 둘째 아들이 말했습니다. 내가 만든 거 아니야. 막내 애기가 만들었어. 재수 씨가요? 응.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막내 동서가 이걸 다 만들었어요? 응, 사흘 전부터 와서 만들었지.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음식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잡채 진짜 맛있어요. 막내 숙모가 만들었단다. 막내 숙모 대박. 반면 마트에서 산 전과 나물은 아이들이 잘 먹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 점 맛없어. 그냥 먹어. 큰 며느리는 민망했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 시간이 되었습니다.
막내 며느리가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제가 할게요.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자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아니지. 말자 씨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큰애기야, 둘째 애기야. 네, 어머니. 너희도 설거지 좀 도와라. 아, 네. 두 사람은 마지못해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 새 며느리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막내 며느리만 열심히 했고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는 대충 했습니다. 동서, 애들 좀 봐야 해서요. 큰 며느리가 먼저 빠져나갔습니다. 저도 친정 어머니한테 전화드려야 해서요. 둘째 며느리도 빠져나갔습니다. 막내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말자 씨는 부엌으로 가서 막내 며느리를 도왔습니다. 막내 애기야, 너 혼자 하지 마. 괜찮아요, 어머니. 아니야. 내가 도와줄게. 두 사람은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오후 3시 큰아들과 둘째 아들 가족이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먼저 갈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어머니, 명절 잘 보내세요. 응.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는 인사만 하고 나갔습니다. 어머니, 수고하셨어요. 응. 차 문이 닫히고 두 가족은 떠났습니다. 막내 며느리 가족만 남았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저녁까지 같이 있을게요. 그래, 고맙다. 저녁에 남은 음식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막내 애기야, 너 정말 고생 많았다. 어머니, 저는 즐거웠어요. 너 같은 며느리 둬서 엄마가 복받았어. 막내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니, 저야말로 감사해요. 그날 밤 막내 며느리 가족도 떠났습니다. 말자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남편도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말자 씨는 거실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50년간 이렇게 살았는데 매년 반복되는 명절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음식 만들고 상 차리고 설거지하고 이제 그만해야겠다. 말자 씨는 결심했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말자 씨는 손목 치료를 받으며 생각했습니다. 올해가 마지막이야. 명절 음식을 혼자 만드는 것. 이제 그만하기로 했습니다. 말자 씨는 새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먼저 큰아들에게. 큰아들아, 엄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설날 말인데. 네. 이번 설은 내 집에서 하자.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이제 나이도 먹고 손목도 다쳤잖아. 이번 설은 내 집에서 해라. 어머니, 그럼 음식은요? 너희가 해야지. 저희가요? 응. 내 집에서 명절하면 내가 음식 준비해야지. 큰아들은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사람이 요리를 잘 못하는데요. 그럼 배워야지. 엄마도 배워서 했어. 하지만, 큰아들아, 엄마는 50년 했어. 이제 내 차례야. 어머니, 다음 추석은 둘째 아들 네 집, 그 다음 설은 막내 아들 네 집. 돌아가면서 하자. 어머니, 너무 갑작스러운데요. 갑작스럽지 않아. 엄마가 이미 50년 했으니까. 전화를 끊었습니다. 둘째 아들에게도 전화했습니다. 둘째야. 네, 어머니. 다음 추석은 내 집에서 하자. 네. 저희 집에서요? 응. 명절 돌아가면서 하는 거야. 어머니, 저희 집 좁은데요. 좁아도 가족이 모이면 되잖아. 하지만 음식은 어떻게 해? 너희가 준비해야지. 어머니, 둘째야, 내 형이 설날하면 너는 추석하는 거야.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막내 아들에게도 전화했습니다. 막내야, 네, 어머니. 내년 다음 설은 내 집에서 하자. 네, 어머니. 좋아요.
막내 아들은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저희 집 좁지만 괜찮으시죠? 괜찮아. 가족끼리인데. 음식도 저희가 준비할게요. 고맙다, 아들아. 어머니, 당연한 거죠. 말자 씨는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막내 아들은 이해하는구나. 그날 저녁 말자 씨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결정했어. 뭘? 이제 명절 음식 안 할 거야. 남편은 놀랐습니다. 갑자기 왜? 50년 했으면 됐잖아. 이제 아이들이 할 차례야. 그래도 당신도 알잖아. 내가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지. 고생 많았어. 이제 아이들한테 물려줄 때야. 아이들이 할 수 있을까? 해야지. 안 하면 명절 안 하면 되고. 말자 씨는 단호했습니다. 며칠 후 큰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 큰애기예요. 응, 큰애기야. 어머니, 설날 저희 집에서 한다고 들었는데. 정말이에요? 응, 그래. 어머니, 저 진짜 요리 못하는데요. 그럼 배워야지. 하지만 저희 애들도 있고 바쁘고. 말자 씨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큰애기야, 나도 애들 키우면서 바쁘게 했어. 근데 했잖아. 그건 너도 할 수 있어. 안 하는 거지. 어머니, 큰애기야, 이번 추석에 너 마트에서 산 전 가져왔지? 네. 그거 아이들이 안 먹더라. 맛없다고. 큰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명절 음식은 정성이야.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죄송해요, 어머니. 미안해할 필요 없어. 이제부터 직접 해보면 알게 될 거야. 전화를 끊고 둘째 며느리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 둘째 애기예요. 응? 어머니, 다음 추석 저희 집에서 한다고요? 그래. 어머니, 저희 집 정말 좁은데요. 괜찮아. 좁아도 가족이 모이면 돼. 하지만 음식은 너희가 준비하면 되지. 어머니, 저도 형님처럼 요리 잘 못하는데요. 말자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둘째 애기야, 요리는 연습이야. 하다 보면 늘어. 하지만 둘째 애기야, 넌 이번 추석에 나물 샀지? 네. 그것도 아이들이 별로 안 좋아하더라. 죄송해요. 미안해할 필요 없어. 다음에는 직접 만들어 봐. 전화를 끊었습니다. 말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며느리들이 깨닫겠지. 석 달 후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큰 며느리는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어떡하지? 진짜 우리 집에서 하는 거야? 남편인 큰아들도 난감했습니다. 당신이 해야지. 나보고 어떻게 해? 명절 음식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인터넷 찾아보면 나오잖아.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 큰 며느리는 울상이 되었습니다. 설 사흘 전 큰 며느리는 마트로 갔습니다. 어떤 재료를 사야 하지? 갈비, 닭, 나물 재료들을 샀습니다. 집에 와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갈비찜은 어떻게 만들지? 인터넷을 보며 따라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양념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간장, 설탕, 마늘, 생강, 배. 재료를 섞어 갈비에 넣었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하지만 맛을 보니 이상했습니다. 왜 이렇게 짜지? 다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아, 손목 아파. 큰 며느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이걸 50년간 하셨다고? 전을 부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동그랑땡은 어떻게 만들지? 다진 고기에 두부, 양파, 당근을 섞었습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부서지지? 전이 제대로 익지 않고 부서졌습니다. 아, 진짜 어렵네.
저녁이 되어 큰아들이 퇴근했습니다. 어떻게 돼가? 안 돼. 진짜 어려워. 큰 며느리는 울먹였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어떻게 이걸 50년간 하신 거야? 큰아들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게. 설날 전날 밤 큰며느리는 겨우 음식을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걸로 괜찮을까? 둘째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추석 준비를 해야 했지만 막막했습니다. 나물은 어떻게 만들지? 시금치를 데치고 고사리를 볶고 도라지를 무쳤습니다. 하지만 맛이 이상했습니다. 시어머니 맛이 안 나. 둘째 며느리도 깨달았습니다. 명절 음식이 이렇게 어려운 거였구나. 설날 당일 큰아들 집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말자 씨와 남편도 갔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큰 며느리가 맞이했습니다. 응, 왔어. 거실에는 차례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자 씨가 차렸던 상과는 달랐습니다. 음식 가짓수도 적었고 모양도 예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만든 건데 맛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큰 며느리는 불안했습니다. 차례를 지냈습니다. 음복을 하며 식사를 했습니다. 갈비찜이 좀 짜네. 둘째 아들이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간을 잘못 맞춘 것 같아요. 큰 며느리는 민망했습니다. 전도 좀 딱딱한데? 네. 제가 서툴러서 아이들도 음식을 잘 먹지 않았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만든 게 더 맛있었어. 그냥 먹어. 큰 며느리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해야 했습니다. 큰 며느리 혼자 부엌에 섰습니다. 에휴, 설거지까지. 손이 퉁퉁 붓고 허리가 아팠습니다. 시어머니는 이걸 매번 혼자 하셨구나. 말자 씨는 거실에 앉아 지켜봤습니다. 큰아들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음식 맛이 어땠어요? 응, 처음 치고는 괜찮았어. 죄송해요. 집사람이 서툴러서. 괜찮아. 하다 보면 늘어. 말자 씨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내 고생을 알겠지. 설 연휴가 끝나고 며느리들이 찾아왔습니다. 큰 며느리가 먼저 말자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찾아뵈어도 될까요? 그래, 와라. 며칠 후 세 며느리가 모두 모였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큰 며느리가 먼저 사과했습니다. 뭐가? 제가 그동안 어머니 고생을 몰랐어요. 나도요, 어머니. 둘째 며느리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절 음식 준비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말자 씨는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이제 알겠니? 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큰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해주시는 걸. 나도요. 어머니가 명절마다 음식 해주시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둘째 며느리도 울먹였습니다. 막내 며느리만 조용히 있었습니다. 말자 씨가 말했습니다. 미안해할 필요 없어. 이제 알았으면 됐지. 어머니, 너희도 이제 며느리야.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이 있어. 네, 어머니. 큰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명절 음식 만드는 거 가르쳐 주실 수 있으세요? 뭐? 제가 배우고 싶어요. 제대로. 둘째 며느리도 말했습니다. 저도요, 어머니. 제대로 배워서 다음 추석엔 잘 준비하고 싶어요. 말자 씨는 새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이니? 네, 어머니. 진심이에요. 말자 씨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르쳐 줄게. 감사합니다, 어머니. 다음 주부터 요리 교실이 시작되었습니다. 말자 씨집 부엌에서 새 며느리가 모였습니다.
오늘은 갈비찜부터 시작할게. 말자 씨는 갈비를 손질하는 법부터 가르쳤습니다. 갈비는 이렇게 핏물을 빼야 해. 찬물에 1시간 정도. 네, 어머니. 양념은 간장, 설탕, 마늘, 생강, 배를 넣는데 비율이 중요해. 큰 며느리는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간장은 1컵, 설탕은 반컵. 그래, 잘하고 있어. 전 부치는 법도 가르쳤습니다. 동그랑땡은 고기와 두부 비율이 중요해. 고기가 너무 많으면 퍽퍽하고 두부가 많으면 부서져. 그렇구나. 둘째 며느리도 열심히 배웠습니다. 나물 만드는 법도 가르쳤습니다. 시금치는 데칠 때 소금을 넣어야 색이 예뻐. 아, 그래서 제가 만든 건 색이 이상했구나. 새 며느리는 진지하게 배웠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형님들, 여기 이렇게 하면 더 쉬워요. 막내 동서야, 고마워. 한 달간 매주 모여 요리를 배웠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류, 나물류, 송편까지. 어머니, 이제 좀 자신감이 생겼어요. 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그래, 잘했어. 다음 추석엔 제대로 준비할게요. 둘째 며느리도 다짐했습니다. 말자 씨는 흐뭇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배우니까 다행이야. 그의 추석이 왔습니다. 둘째 아들 집에서 명절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추석 사흘 전 둘째 며느리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큰 며느리도 왔고 막내 며느리도 왔습니다. 형님, 제가 나물 준비할게요. 고마워, 동서. 형님, 저는 같이 부쳐요. 그래, 같이 하자. 세 며느리가 함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말자 씨도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둘째 애기야, 갈비 양념 좀 더 넣어. 네, 어머니. 큰 애기야, 전 반죽은 이렇게 농도를 맞춰야 해. 알겠습니다, 어머니. 새 며느리는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는 서투르지 않았습니다. 막내 애기야, 송편 정말 예쁘게 빚네. 형님도 잘하시잖아요. 아니야, 너만큼은 못해. 새 며느리는 웃으며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추석 당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 집 거실에 상이 차려졌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류, 나물류, 송편, 과일까지 모든 음식이 정성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상 다 차렸어요. 둘째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말자 씨는 상을 바라봤습니다. 잘했다. 정말 잘했어.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차례를 지냈습니다. 음복을 하며 식사를 했습니다. 와, 이 갈비찜 진짜 맛있다.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형수가 만들었어. 정말 맛있어요, 형수님. 막내 아들이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아이들도 음식을 잘 먹었습니다. 할머니, 이전도 맛있어요. 큰엄마가 만들었단다. 대박. 말자 씨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엔 새 며느리가 모두 일어났습니다. 같이 해요, 동서들. 네, 형님. 새 며느리는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아무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말자 씨는 거실에 앉아 남편과 차를 마셨습니다. 여보, 잘 된 것 같지? 그래. 며느리들이 많이 변했어. 응.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오후가 되어 가족들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무슨 말이야? 어머니가 50년간 혼자 하셨는데 저희는 도와드리지도 않고. 둘째 며느리도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죄송해요. 이제야 어머니 고생을 알았어요. 말자 씨는 두 며느리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알았으면 됐어. 어머니, 앞으로는 저희가 할게요. 고맙다.
막내 며느리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저희한테 가르쳐 주셔서. 막내 애기야, 너는 처음부터 잘했잖아. 아니에요. 어머니 덕분에 제가 배웠어요. 그날 저녁 가족들은 함께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는 명절마다 돌아가면서 하자.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래, 한 집에서 계속하는 건 힘들어. 둘째 아들도 동의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편히 계세요. 저희가 할게요. 막내 아들이 말했습니다. 말자 씨는 새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다, 아들들아.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말자 씨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다행이야. 뭐가? 며느리들이 이제야 알게 된 것 같아. 그래. 늦었지만 다행이지. 응. 이제 나도 좀 쉴 수 있겠어. 말자 씨는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명절이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나레이션 엔딩. 김말자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말자 씨는 50년간 명절마다 혼자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며느리들은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손목을 다친 후 말자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명절을 돌아가며 하기로 했고 며느리들은 처음으로 직접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명절 음식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는 말자 씨에게 배웠고 이제는 함께 준비합니다. 명절은 한 사람의 희생이 아니라 가족 모두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명절은 어떠신가요? 한 사람만 고생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오늘 가족들과 이야기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요? 명절은 함께 만드는 것이라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